예전엔 저도 흰쌀밥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당뇨 관리의 기본이라고 배워왔고, 그래서 수많은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밥은 줄이셔야 합니다.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세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공복 혈당이 130, 당화 혈색소가 6.8이 나왔습니다. 그날 밥상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못 들겠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30년간 당뇨식과 혈당 안정식단을 연구해온 식생활 박사로서 그 순간 제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밥을 끊지 않고도 혈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논문을 찾고 제 몸으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았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밥 짓는 법이 문제였다는 것. 밥 한 공기를 다르게 지었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200에서 160으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6.8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밥을 끊으면 기운이 빠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잘못 지은 밥을 그대로 드시면 혈당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대로 1년만 더 지나면 합병증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매일 먹는 그 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만 더 늦으면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드시는 밥이 몸의 당을 불태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밥을 버리지 마시고 밥 짓는 방식을 바꾸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밥 한 공기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과학적인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하루에 밥을 몇 끼나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밥을 먹고 싶은데 무서워요. 68세 김정수 님이 제 앞에서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밥 한 공기 앞에서 겁이 나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김정수 님은 밥 냄새만 나도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부럽고 막상 먹으면 혈당이 치솟아 죄책감이 밀려왔다고 하셨죠. 평생 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밥이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 자체를 적으로 여기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정수님께 뻔한 조언 대신 제가 직접 실험해서 효과를 확인한 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쌀을 씻을 때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고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반 티스푼 넣어보세요. 맛은 그대로인데 혈당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평생 밥을 두려워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오늘 저녁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주 뒤 김정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뵌 김정수님은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밥 먹어도 이제 혈당이 오르지 않아요. 하루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 수치를 확인하고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밥 한 공기 제대로 지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밥을 끊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놓치면 앞으로도 계속 밥 앞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밥 짓는 습관 하나가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밥 자체가 아니라 밥 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분 변화입니다. 저는 수십 번의 실험을 통해 그 차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은 실제 논문으로 검증된 결과이며 실제 제가 만난 분들의 수치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먼저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는 방법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후추의 피페린은 이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밥만 먹었을 때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타납니다. 인도 푸네대 연구팀이 240명의 당뇨 전 단계 성인을 9개월간 추적한 결과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당뇨로 진행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커큐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6명이 당뇨로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정수 님이 바로 이 방법으로 밥을 지으신 뒤 식후 혈당이 190에서 160으로 안정됐습니다. 특별한 약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 1컵 기준 강황가루 반 티스푼, 후추는 그 3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맛 변화는 거의 없고 은은한 향만 남습니다. 다만 강황은 과량 섭취 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한두 끼 정도만 적용하세요. 여러분은 밥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넣어 보셨나요? 잠깐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전분 분해를 억제합니다. 즉,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식사 전이나 밥 짓는 과정에 넣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제가 만난 직장인 조영수 님은 회사 급식으로 매일 흰밥을 드셔야 했죠. 제가 권한 방법은 작은 스프레이통에 식초와 물을 1대3으로 섞어 밥 위에 한두 번 분사하는 것. 2주 후 식후 혈당이 200에서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쌀을 불릴 때 식초 2방울을 넣으시면 됩니다. 외식할 때는 희석한 식초를 밥에 가볍게 뿌리면 됩니다. 식초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현미식초, 사과식초, 흑초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를 밥에 활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다음 방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소량 넣고 밥을 짓는 방법입니다.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을 소량 넣으면 쌀의 전분이 지방산과 결합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전분은 소화가 느려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공과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쌀밥에 코코넛 오일을 넣고 냉장 보관한 후 재가열했을 때 저항성 전분이 최대 15배 증가했습니다. 전분 분자 구조가 재배열되면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쌀 1컵 기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티스푼 하나 넣어 밥을 지으세요. 밥이 완성되면 실온에서 1시간 이상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 최소 12시간 보관합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냉장 보관 시간입니다. 12시간 이상은 되어야 저항성 전분이 충분히 형성됩니다. 데워 먹어도 저항성 전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기름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번째는 식은 밥 또는 냉장 보관 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은 전분 구조가 재배열되어 저항성 전분이 약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냉장 보관 후 데워 먹은 밥은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18% 낮았습니다. 제가 만난 혼자 사시는 73세 박순자 님은 한 번에 밥을 많이 지어 냉장 보관해서 드셨는데 어느 날 혈당을 재보니 평소보다 2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냉장 보관 밥의 효과였던 겁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이 지으세요. 밥이 다 지어지면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 김을 빼고 실온에서 1시간 정도 완전히 식힙니다. 식은 밥을 한 끼 분량씩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완전히 식힌 후 냉장이나 냉동하셔야 저항성 전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데운 밥은 다시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하루 지난 밥을 데워 드셨을 때 몸이 더 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것만 알아도 혈당이 30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실제로 이 4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정미경 66세님은 식후 혈당이 21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1로 내려갔고요. 하지만 방법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따라야 하죠. 이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방법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따라야 하죠. 이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들은 밥 짓는 과정과 식사 습관의 작은 차이가 혈당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짓고 나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밥을 자주 짓는 대신 한 번에 여러 끼를 지어 냉장 보관하면 밥이 자연스럽게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이는 밥을 식힌 뒤 다시 데워 먹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밥이 완전히 식은 후 나누어 보관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냉동하면 전분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밥을 지은 뒤 약 1시간 정도 식혀 용기에 나누어 담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후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가볍게 데워 드세요. 혹시 매번 밥 짓는 게 번거로워서 대충 끼니를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법만 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초를 이용한 전분 조절 방법도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전분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여줍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게 나타났습니다. 속이 예민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은 식초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불릴 때 식초 2방울을 넣거나 외식 시 희석한 식초, 그러니까 물 3에 식초 1 비율로 섞은 걸 밥 위에 가볍게 분사하면 됩니다. 냄새나 맛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식초를 밥에 활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한 분은 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식사 순서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반찬을 먼저 먹으면 전분의 흡수를 늦추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는 별도의 약 없이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밥부터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밥 순서로 드시면 좋습니다. 한두 끼만 바꿔도 수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밥부터 드시나요? 반찬부터 드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속도가 양보다 중요합니다. 밥의 양보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천천히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 입의 속도 차이가 혈당 상승 폭을 결정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포만감이 느껴지기 전에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먹는 습관은 식사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한 숟갈씩 천천히 씹으며 드시면 자연스럽게 양도 줄고 수치도 안정됩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식사 속도를 줄여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밥그릇 크기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큰 그릇에 담으면 부족하게 느껴지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심리적 효과인데요. 실제로 작은 그릇을 사용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밥그릇보다 한 치수 작은 그릇으로 바꿔보세요. 눈으로 보는 양이 줄어들면 뇌도 적응합니다. 처음엔 허전할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밥그릇 크기를 바꿔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 5가지는 별도의 약이나 식단 제한 없이 밥을 포기하지 않고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내일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밥 짓는 방식과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 흰 쌀밥이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한 번에 많이 지어 식히고 쌀을 불릴 때 식초를 몇 방울 넣고 밥부터가 아닌 반찬부터 먹고 조금 더 천천히 씹는 것. 이 4가지가 꾸준히 쌓이면 혈당은 확실히 안정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밥을 무조건 끊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집니다. 반대로 흰 쌀밥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시면 혈당은 200을 넘기고 당화혈색소는 7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받게 되거나 발 저림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을 식혀 먹고 식초나 강황을 활용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은 160 이하로 안정됩니다. 당화혈색소도 6 이하로 떨어지고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이게 바로 밥을 똑똑하게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이철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45가 나왔고 의사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딱 3가지만 권했습니다. 밥 지을 때 식초 2방울, 강황 반 티스푼, 그리고 채소부터 먹기. 3개월 후 이철수님의 공복혈당은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는 5.8이 나왔습니다. 약 없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밥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가족들과 같은 밥상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을 지을 때 식초 2방울만 넣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혈당 수치가 달라질 겁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밥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밥 짓는 방식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혈당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을 지을 때 식초 2방울만 넣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혈당 수치가 달라질 겁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밥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밥 짓는 방식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혈당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